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양보희. 남편 우직한 중학생 아들 수환이와 3명이서 살고 있다. 수환이는 은둔형 외톨이였다. 중학교는 거의 등교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건 선천적 지병도 이유 중에 하나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결석하는 날이 많았고 친구를 거의 사귀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중학교에 올라간 후에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아이들 그룹에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게 되고 말았다. 중학생 시기는 예민한 시기인 건 틀림없다. 학창시절의 나 역시 모범생이라고 하기는 힘들었다. 사춘기 때는 대부분의 애들이 그렇듯 나도 부모님 속을 썩였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기로 했다. 물론 잔소리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주의를 주기도 하고 걱정하는 말을 할 때도 있다. 지병이 있는 만큼 아들아이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수환이가 이상해 보였는지 근처에 사는 어떤 엄마가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사방에 뿌리고 다녔다. 하필이면 이 말 많은 엄마는 우리 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경영하고 있었고 소문을 퍼뜨릴 최적의 조건을 갖춘 셈이었다. 수환이 알지? 걔가 은둔형 외톨이라잖아. 그러다 크면 백수밖에 더 되겠어? 쇠고랑이나 안 차면 다행이지. 그 엄마는 장을 보러 온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를 퍼뜨리고 있었다. 당연히 그런 유언비어를 직접 듣게 되면 절대 물러서지 않고 반론을 펼쳤다. 우리 아들은 지병이 있어서요. 그렇구나. 지병이 있었어? 그렇게 설정해놓고 핑계거리 만들었나 보네. 그런 이유라도 있어야지. 생으로 학교 빠지면 면이 안 서지. 이 엄마는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수환이한테 지병이 있다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는 것에 대해 핑계거리를 만든 것쯤으로 치부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나는 아들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슬슬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는 거 어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점점 약해지잖아. 아들아이는 갈등하는 것 같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가서 좀 걷다 올게. 집에서 나갈 때 아들아이는 챙이 깊은 모자를 깊숙이 눌렀었다. 그 슈퍼집 엄마처럼 아무 말이나 막 하는 동네 사람들도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바로 들어왔는데 왜 벌써 왔어? 내가 의아해하며 묻자 아들아이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다. 슈퍼 아줌마가 자꾸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어서 지병이 있다고 했더니 모자가 똑같이 거짓말한다면서 한심하다잖아. 기분 나쁘게. 아들아이는 나름 열심히 설명했지만 슈퍼집 엄마는 역시나 사람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일이 스트레스가 됐는지 아들아이는 상태가 안 좋아졌고 입원까지 하게 됐다. 그런 와중에 슈퍼집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그 집 아들이 우리 슈퍼에서 물건을 훔쳤어.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뭐라고요? 우리 아들은 지금 입원해 있어요. 병원이라고요. 지금 오리발 내미는 거야? 자기 분리할 때마다 우리 아들은 몸이 약해요 어쩌고 하는 거 너무 속 보이지 않니? 그딴 거짓말에 속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됐고 아직 중학생 어린애니까 내가 이번 한 번은 인심 쓰는 셈 치고 봐줄게. 그런데 다음번엔 바로 신고할 거야. 무슨 대단한 관용이라도 베푸는 것처럼 잘난 척하며 말했다. 아들아이가 입원했다는 말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혼자 곰곰이 생각했다. 절도범이 우리 아들이 아닌 건 분명한데 혹시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길에서 우연히 슈퍼집 엄마를 만났는데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아니라고 말해줬다. 우리 아들은 물건 훔치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란 거야. 내가 내 눈으로 똑바로 봤는데. 뭘 똑바로 봤는데요? 자기 아들이 우리 슈퍼에서 물건 훔치는 거.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 아들 지금 입원 중이에요. 거짓말 해봐야 다 들통나게 돼 있어. 모자랑 마스크 쓴 게 똑같았는데 뭔 소리야? 내가 그것만 갖고 이러는 건 아니야. 고개 푹 숙이고 걸어다니는 애가 이 동네에 자기 아들 말고 또 누가 있어? 그럼 모자에 마스크 게다가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었다면 얼굴은 전혀 못 봤단 얘기네요? 그래서 그 소매치기범은 잡았어요? 잡으려고 했는데 어찌나 도망을 빨리 치는지 놓쳤어. 그래 봤자지. 그놈 이름이 뭔지 어디 사는지 다 아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나를 노려보는데 불쾌하고 화가 치밀었다. 며칠 후 슈퍼집 엄마가 수환이란 놈이 우리 슈퍼에서 도둑질을 했어.
라고 침을 튀기며 사람들에게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걸 목격했다. 그러니까 내가 뭐래? 삐딱하게 구는 애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문제가 있다고 했지? 며칠 전에 우리 슈퍼에 왔을 때도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거짓말을 하더라니까. 지병이 있다나 뭐라나. 완전 그 엄마의 그 아들이야. 내가 다가가자 옆에 있던 엄마들은 삽시간에 뿔뿔이 흩어졌다. 슈퍼집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다시 나한테 말을 걸어왔다. 수환이 엄마 운동 나왔어? 한가하게 운동 다닐 시간이 있으면 수환이 데리고 심리치료라도 다니는 게 어때? 걔 그냥 그렇게 놔둘 거야? 우리 아들 병은 신체적인 겁니다. 또 그 소리야?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야. 거짓말이 아주 입에 뱉네. 자기가 거짓말한 거 들통날까봐 아들한테도 똑같이 거짓말이나 시키고 그게 부모가 할 짓이야? 저도 우리 아들도 거짓말한 적 없어요. 나는 아니라고 말했지만 슈퍼집 엄마는 듣다 말고 가버렸다. 나는 슈퍼집 엄마, 남편한테 이 문제에 대해 얘기했다. 슈퍼집 엄마가 있으면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없는 시간대에 찾아갔다. 그래서 말인데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줄 순 없을까요? 부인 모르게. 사실 시골 동네에 손님들도 다 아는 사람들 뿐이어서 슈퍼에 감시 카메라 같은 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슈퍼집 엄마의 목격 증언이 증거의 전부였다. 남편은 그렇지 않아도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중이었다고 말했다. 우리 집사람한테는 비밀로 하고 설치할게요. 라고 약속했다. 아들아이는 지난번에 슈퍼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은 후 더 집 밖으로 안 나가려고 했다. 여러 가지가 안 좋은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또 상태가 안 좋아져서 재입원을 하게 됐다. 아들아이 병원에 가려고 집에서 나왔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슈퍼집 엄마 전화였다. 나 이제 진짜 못 참아. 2번째야. 경찰 부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밑도 끝도 없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용은 짐작이 같지만 이유를 물었다. 시침이 떼긴? 자기 아들이 또 도둑질을 했다고. 우리 아들은 지금 입원 중이에요. 병원에 있는 애가 도둑질이라뇨. 그딴 거짓말 나한테는 안 통해. 내가 이 2눈으로 똑바로 봤다고. 수환이 집에 있는 거 맞지? 아님 지금부터 병원에 집어넣을 건가? 그래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야. 상습절도에 은둔형 외톨이에 문제야 진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들아이가 입원 중이라 다행이다 싶었다. 아들아이는 알리바이가 충분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둑 잡았어요? 나처럼 연약한 여자가 죽기 살기로 도망치는 젊은 놈을 어떻게 잡아? 은둔형 외톨이인 애가 상습 절도범이다. 은둔형 외톨이인데 민첩하다. 어딘가 모순됐다는 생각 안 들어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유 있게 맞섰다. 시끄럽고 당장 수환이 데리고 우리 슈퍼로 와. 지금 안 데리고 오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될 줄 알아? 내가 이참에 자기 아들 인생 아예 종지부를 찍게 해줄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해. 내가 슈퍼에 도착하자 이미 사람들이 빽빽하게 몰려 있었다. 슈퍼집 엄마는 우리 아들이 상습 절도범이고 잽싸게 도망쳤다면서 가짜뉴스를 무차별하게 퍼뜨리고 있었다. 그러다 나를 보더니 기분 나쁘게 웃으며 말했다. 수환이 엄마 왔네? 수환이는? 수환이는 입원 중이라 나 혼자 왔어요. 그럴 줄 알았어. 저놈의 거짓말 진짜. 그래도 내가 자기 심정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엄마로서 아들을 보호하고 싶겠지. 그래서 내가 특별히 합의해 주려고. 지인이고 하니까 싸게 100만 원. 그럼 내가 수환이 빨간 줄 안 긋게 해줄게. 경찰서에 가고 싶지 않으면 돈을 내놔라. 이런 건가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난 어디까지나 자기 입장을 고려해서 선처를 베풀겠다고 한 거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 그럼 일단 돈부터. 응? 방금 뭐랬어? 경찰 부르자고요. 나는 슈퍼집 엄마가 대답도 하기 전에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다. 아들아이가 범인이 아니란 건 즉시 증명됐다. 아들아이는 병원에 있었으니까. 놀라운 건 슈퍼에 설치한 감시 카메라에 절도범 같은 건 없었다는 거다. 그러자 일부 엄마들 사이에서 새로운 증언이 확보됐다. 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나온 진실은 놀랍네. 그러니까 슈퍼 엄마는 가짜 절도범을 만들어서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용돈을 벌고 있었단 거네요. 자식 앞길 망치고 싶지 않으면 돈을 가져와라. 그렇게. 나 사기친 거 아니야. 그냥 말이 좀 잘못 나간 거지. 결국 슈퍼집 엄마는 경찰한테 연행돼 갔다. 그 일이 있은 후 슈퍼집 엄마는 이혼당했다고 한다. 사기치고 뜯어냈던 돈도 다 토해낸 건 물론이었다.
지금은 다른 지역에 있는 대형 슈퍼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아들아이는 병세가 많이 호전됐고 학교에도 다시 갈 수 있게 됐다. 이젠 모든 게 다 좋아질 거라고 믿는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